자, 여러분들 많이 쉬셨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3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기운 내시고. 자, 여러분들 우선 11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11페이지. 그 11페이지 남북국 통치에 대해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자, 거기 남북국 통치에 대해서 통일신라. 우리가 아까 전에 무슨 부 줄쳐놨죠? 집사부 줄쳐놨죠? 하나만 더 줍시다. 죄송해요. 사정부 하나만 줄쳐요. 그것도 빨간색 돼 있죠? 그럼 사정부는 뭐 하는 것이냐면은 우리 사정기관이 뭐 하는 곳인지 아시겠죠? 감찰하는 것을 뭐다? 사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감찰이 뭐더라? 고위 관료들 있죠? 관리들이 부정과 비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적발하는 곳을 우리가 감찰 또는 사정한다고 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그걸 뭐더라? 사정부, 감찰기구 요거 하나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아무리 통치 제도가 좋더라도 그걸 운영하는 건 결국 누구예요? 사람이란 거 알고 있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그 운영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 잘못 보면 한순간에 뭐더라? 나라도 엉망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관리들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하는 건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부 하나 기억합시다. 감찰기구, 사정부 기억합시다. 그럼 사정부 뭐더라? 고위 관료들이 뭐 자기 자손들을 특채로 뽑는다던가 아니면 돈 받고 누굴 편히 봐준다던가 이런 잘못들을 적발해내는 곳. 그게 바로 뭐더라? 사정부. 됐죠, 여러분들? 그럼 이 사정부가, 그럼 봐봐요. 중앙 관료들도 감찰해야지만 지방의 관료들도 감찰해야 되잖아. 맞죠? 오늘 따지면 나 서울시장이 돈 헤쳐먹는지 안 헤쳐먹는지, 경남도지사가 뭐 헤쳐먹는지 안 쳐먹는지 구분해야 되겠죠? 그게 나가면 뭐더라? 이렇게 말해. 사정부가 바깥에 나가죠. 무슨 사정? 바깥에 나가는 사정부. 그래서 무슨 사정? 외사정.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제도에다 우리가 어떤 거 하나 필겠더라? 수리수리? 상수리 필겠죠. 옆에다 하나만 더 적어 놓읍시다. 바깥에 나가는 감찰기구를 뭐다? 외사정. 요거 하나만 더 추가해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다? 된 거 맞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자, 여러분들 요 놈들이 있죠. 지방 이놈들이 다 호족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호족들이 뭐더라? 여기 나와 있는 놈들만 아니라 더 수많은 호족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의 독자적인 세력들.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이 누가 되더라? 궁이라던가 왕건이라던가 견원. 얘네들 다 보다 호족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하대 때 가장 대표적인 뭐가 있었더라? 원종과 애노에난, 그 다음에 김원창 또는 장부가 났다. 신라 어디를 보여주더라? 하대를 보여준다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이 유행했던 시대는 어디더라? 신라 언제더라? 하대.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유행했던 종파가 있었는데, 불교 종파 중에 교종 아니면 선종이 유행했더라. 그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통일신라는 이제 마무리됐고요. 이제 남북국 시대잖아. 그러면 밑에 있는 우리가 어떤 거 배웠고, 신라를 배웠으니까 위에 나라 어떤 나라 들어갑시다? 발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발해는 어떤 나라 부운동 결과 만들어진 거죠? 발해는요? 그렇죠. 고려 부운동 결과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저 위쪽은 고구려가 멸망하고 원래 누가 지배했었는데 당나라가 지배했지만 고구려 후예들이 뭐더라? 당나라 지배를 물리치고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뭐가 되더라? 발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해 세운 사람 여러분 다 들어봤죠? 누구라 들어봤죠? 대조영 들어봤죠? 예, 대조영이 발해 건국했다. 그건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고, 그다음 발해 첫 번째 주제, 시험지 나오는 주제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발해는 어느 나라 역사임을 우리가 알면 되더라? 우리나라 역사의 힘을, 고유 역사의 힘을. 그럼 이건 왜 우리가 공부한다? 자꾸만 중국의 떼놈들이 어느 나라 역사라고 주장해요? 고조선, 고구려, 발해는 중국 역사의 일부이다. 중국의 지방적인 한 해다. 그렇게 계속 주장합니다. 일명 동북공장이라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 발해는 어느 나라 역사의 힘을 알아둬야 되죠? 우리나라 역사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근거 몇 가지만 들어갈게요. 첫 번째 근거는요. 우선 발해의 주민 구성을 보면 누가 많을까요? 말갈인 아니면 고구려인? 그치? 오, 알아맞히네. 신기하게. 네. 여러분들, 주민 구성상 보면요. 말갈인이 대다수였다고 보시면 돼요. 주민 100명 중에 90명이 뭐다? 말갈인? 그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배계층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피지배계층이고, 지배계층 대다수는 누구였다? 지배계층 대다수는요. 고구려인이었다. 되겠죠? 우리 고대 때는 역사를 이끌었던 게 피지배계층, 지배계층이었다. 지배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역사 뭐더라? 고구려 역사이다. 요 의미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지배층이 말간이라고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지배계층 대다수가 고구려인이었다.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갈게요.
그 국서가 뭐냐면은 나라 간의 편지를 우리가 국서라고 합니다. 이 서자가 무슨 서자? 편지 서자라고 보시면 돼요. 편지를 의미합니다. 발해는 일본한테 그렇게 많은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 일본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고구려 옛 땅을 복속시켰으며 고려 풍속을 이어받았으며 자신을 뭐라 소개했냐면요. 이렇게 소개했어요. 자신을 무슨 국왕? 발해 군왕 아니면 고려 군왕? 고려 국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고려는 우리가 지금 나중에 배울 고려 왕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고려 왕조 만들기 전이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려는 바로 어떤 나라를 지칭한다? 고구려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을 뭐란다? 고구려라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다 뭐더라? 우리나라 역사임을 보여주더라. 그 하나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적 유사성. 대부분 어떤 문화가 기반 위에 세워졌을까요? 발해는 어떤 문화가 기반 위에 세워졌더라? 당연히 무슨 문화가 기반이더라? 고구려 문화가 기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탑도 뭐더라? 고구려 양식으로 됐고요. 무덤도 고구려 양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 우리나라 고유 양식. 온돌 장치는 뭐예요? 우리 민족만의 특징이라고 알고 있죠. 그 온돌 장치도 어디서 나왔다? 이 발해 유적지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문화 중에 발해 문화의 90%가 다 무슨 문화더라? 고구려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문화만 있다? 아니야. 일부 무슨 문화도 있다? 당의 문화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할 건 어떻게 공부해야 돼? 고려 문화를 공부해야 된다면 당나라 문화를 공부하면 된다. 당나라 문화 요소한 걸 좀 알아두시면 된다고요. 왜? 90%가 다 뭐다? 고구려 문화라 양식이라고요. 당나라 문화는 일부만 있잖아. 그럼 일부 조금만 외우고 나머지는 다 어느 나라 양식이다? 고구려 문화 양식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 당의 영향 받은 거 몇 개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영향 받은 게 뭐가 있냐면요. 우선 발해의 수도. 발해의 수도를 우리가 제일 위에 있는 걸 상경이라고 하거든요. 이 상경의 도시 구조 자체가 되게 바둑판식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깔끔한 구조로 돼 있는 거. 그게 뭐더라? 이 상경의 도시 구조. 그러니까 길들을 여기가 궁이라고 합시다. 궁을 중심으로 해서요. 길들이 이렇게 완전히 직사각형으로 딱딱 돼 있단 말이야. 바둑판식처럼 돼 있단 말이야. 길 찾기가 어렵다면 쉽게 돼 있다. 되게 쉽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구조는요. 우리나라의 양식 아니에요. 중국 애들이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70%가 산이야.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평지내기가 되게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더라? 자연과 조화스럽게 길을 내거든요. 근데 중국 애들은 어때? 벌판지다. 그건 쫙 밀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양식이면 중국 양식 배모다. 중국 양식 배모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강화문 알고 있잖아, 여러분들. 세종대왕과 이순신 동상이 있는 곳 있죠. 그럼 세종대왕을 뒤통수를 보고 남쪽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경복궁이 북쪽이야. 그 다음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동상이 있잖아. 그럼 사람이 여기서 남쪽으로 바라보죠. 명동 쪽을 바라보지. 그럼 길이 이렇게 쫙 나 있단 말이야. 이게 강화문 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일명 이걸 뭐다? 주작대로라고 합니다. 자에는 청룡, 우에는 백고, 북에는 현무, 남쪽에 주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다? 남쪽으로 쭉 난 대로는요, 일종의 뭐다? 왕실이 뭐더라? 뻗어나가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뭐더라? 우리나라 양식, 중국 양식, 중국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머릿속에는 어떻게 얘기하면 돼? 상경 용총부의 도시구조, 뭐 주작대로 있지만 그냥 뭐더라? 도시구조가 어떻게 있다? 매우 깔끔하게 돼 있다. 이건 어느 나라 양식이다? 중국 양식.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탑이 하나 있거든요. 발에 영광탑이라고 있는데 그 영광탑이 또 뭘로 돼 있어? 벽돌로 돼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벽돌은 우리가 배웠었죠? 무령왕릉 할 때 배웠잖아. 벽돌 나왔다. 다 어느 나라 양식? 중국 양식. 그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벽돌탑도 있고, 탑은 벽돌탑밖에 안 남아있다. 무덤은 벽돌 무덤도 있고 돌 무덤도 있어요. 그럼 돌 무덤은 어느 양식? 고구려. 벽돌 무덤은 당연히 뭐더라? 중국 거. 그렇게 두는데요. 벽돌, 그럼 뭐더라? 당나라 양식. 그 다음에 삼성 육부제도라고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삼성 육부제도. 이게 발해의 통치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 통치 제도. 발해의 중앙 통치 제도를 몇 성 몇 부라 한다? 삼성 육부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고려 통치도 할 때 다시 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우선 지금 몇 성 몇 부? 삼성 육부. 요건 뭐더라? 중국의 양식. 그리고 중국이 통치를 가장 세련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세 개는 다 어느 나라 양식? 당나라. 나머지는 뭐더라? 고구려 양식.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림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봤던 거 요거 있죠? 요거 석등. 이건 고구려 양식이에요. 발해 불상도 고구려 양식이고. 그 다음에 정효공주묘 앞에 있는 이 도일사사장. 요것 또한 뭐더라? 고구려 양식. 요건 굴식도망무덤. 다 고구려 양식. 대부분이 고구려 양식. 근데 어떤 것이 나오면? 도시구조 나오죠? 어느 나라 양식?
당, 발의 탑이 있거든요. 요거 자세히 보면 벽돌처럼 보일 겁니다. 벽돌탑 분들아 당나라. 그 다음 여기 보면 성이 몇 개 있다?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3성이 있고 부서가 몇 개 있다? 6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어디 거다? 중국의 양식이다. 그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요거 좀 어렵지는 충분히 됐죠, 여러분들? 요거 하나 봤으면 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 여러분들 우리 연호는 원래 누구만 제정한다고 했었지? 연호? 중국 황제만 제정한다고 썼죠. 그럼 중국의 지방 정권이 연호를 따로 제정할까 안 할까? 절대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발해 국왕들이요, 모든 왕들이 다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독자적인 나라가 바로 발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공과라고 또 있다가 나올 거예요. 빈공과. 빈공과는 말 그대로 과거 시험이야. 빈공과는 말 그대로 뭐라고요? 과거 시험이거든요. 근데 당나라에서 치러진 시험인데 외국인 전용 시험이에요. 한마디로 당나라 사람들은 이 시험에 응시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내국인 용어 따로 있단 말이야. 외국인 전용 시험이라고. 근데 이 빈공과에 누가 응시했더라? 발해 사람들이 응시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더라? 독자적인 나라다. 그걸 또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거 이 정도 봐두시면요. 자, 출처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는 어느 나라 계승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 발해 세운 사람, 몰랐던 사람은 줄쳐요. 내조용. 자, 지배층 줄치고 대다수가 고구려인. 일본에 보낸 편지에 외교문서 줄치고 뭐라 표현했다? 자신을 고려 국왕이라 표시한 거.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요, 그냥 읽어만 봐요. 멸망 이후에 다 고려로 들어갑니다. 이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가 보더라. 고려에 들어가겠지. 중국 사람이면 중국에 들어갔겠지요. 그렇죠? 네, 문화적 유사성 들어갑시다. 문화적 유사성 파란색 글씨 그 세 개만 줄게요. 도시구조, 벽돌, 삼성, 육부. 딱 그렇게만 줄쳐놓으면 되겠죠? 요것들아 당나라 영향을 받은 거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 한 문제 풀어볼까요? 71번 문제 한번 풀고 올까요? 71번 문제. 71번 밑줄근 내용의 근거 자료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발해는 일본에 보낸 편지에 자신을 뭐랬다? 고려 또는 고려 국왕했다. 우리가 배웠던 거네. 발해는 결국 어떤 문화를 계승했다? 고려 문화를 계승했다. 됐나 여러분들? 그러면 이 밑줄 친 근거 한마디로 고려 문화만 고르시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닌 거 먼저 골라봐요. 그 영광탑이 있었죠. 우리가 보지 않았나 이거 탑? 이건 무슨 탑이 되라? 벽돌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억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X 해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무조건 X 들어가야 되겠죠. 니은번 제껴요.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뭐더라? 어느 나라 문화 양식이더라? 고구려 문화 양식이다.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돼요? 5번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 맞죠, 여러분들? 네, 5번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봐셨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럼 이제 요거 했고, 자, 그럼 이제 발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는 뭐가 되더라? 발해랑 관련해서는요. 발해는 어느 나라 역사임을 알아두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역사다.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 자, 이제 좀 어려운 발해의 뭐더라? 발전과 성장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발해의 발전 과정 들어갈게요. 어떠한 발전 과정을 거치고 언제 멸망했는지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몇 명 나온다? 3명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3명의 단위. 신라에서는 몇 명 나왔더라? 신라에서 3명 배웠잖아. 무효랑 누구 배웠고? 문무왕, 신문왕 기억나죠? 자, 여기서는 이제 딱 한 글씨. 첫 번째, 여기 뭐더라? 무왕이라고 나와요. 신라랑 똑같은 게 뭐더라? 무. 알겠죠? 신라랑 똑같은 게 또 누가 나오고? 문왕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앞글자 똑같게. 그래서 무왕과 문왕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네, 많은 왕들이 있다가 이제 발해 보더라? 선왕 때, 요때가 뭐더라? 최대 전성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 무왕 먼저 들어갑시다. 자, 발해는 여러분들 만들어지자마자 건국되니까 누가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발해는요. 발해가 만들어지니까 어떤 나라가 그렇게 싫어했다? 당나라가 엄청나게 싫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원래 누구 나라 땅이었는데? 지네 나라 땅이었잖아. 어찌 보면. 근데 이제 뭐더라? 이 발해가 있다고 우리가 또 배울 민족인데, 이 거란이 당나라를 뭐더라? 되게 공격하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대종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버린 거야. 당나라 집에 벗어나서. 그럼 당나라 입장에서 본다. 빼앗긴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때 초창기 때는 당과 무슨 관계 될까요? 친선 아니면 대립 관계가 될까요?
대립관계였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때 당에 대해서 대당강경체. 우리가 꿀릴 수 없다. 한 번 꿀리면 우린 질질 끌려다는 거다. 대당강경체를 펼쳤던 게 바로 누가 되라? 무왕이 되겠습니다. 이 무자가 이런 무자라고 보시면 돼요. 한자 이거 많이 보셨죠? 무사할 때 무자죠? 쌈박질 잘했다 못했다. 잘했던 왕한테 붙여주는 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 무왕 때는요. 당과 무슨 관계였다? 친선 아니면 대립관계였다. 이때는 무슨 관계였다? 대립관계였다.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당과 뭐라? 싸움할 때가 무슨 왕태다? 무왕 때. 그렇게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제 당과 이제 뭐라? 전쟁의 기운이 이제 고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의 무왕은요. 선빵을 먼저 때려요. 싼동 지역, 여기가 싼동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싼동 지역에 수군을 방해해서 싼동의 뚱주 자살보다 죽이고 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발해가 먼저 무슨 공격했다? 선빵 먼저 때렸다. 선제 공격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요 선제 공격할 때 나왔던 장군이 한 명 있거든요. 그 장군이 어떤 장군이다? 장문효 장군을 시켜서 알겠죠? 뚱주 자살을 죽이고 왔더라. 한마디로 무왕은 당나라한테 물릴 생각이 있다 없다. 밀릴 생각이 없다는 걸 천명했던 게 요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료에 나올 때 뭐가 나올까요? 장문효 장군이 나오죠? 그럼 누구 고르라는 얘기다? 발의 무왕을 고르라는 얘기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결국 이 장문효 장군 때문에 당나라가 이제 뭐더라? 대군을 방해해서 발해를 공격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거, 신라 애들은 누구 도와줄까요? 신라 애들은 같은 민족이니까 발해를 도와줄 것 같죠? 아니에요. 신라 놈들도 좋다고 이제 발해를 같이 공격합니다. 왜냐면은 당나라가 요 대동강 이남 땅을 좀 띄워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라가 오케이 하더니 같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과 신라의 공격을 막아냈던 게 바로 누구더라? 발해 무왕이다. 이렇게 딱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됐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발해 무왕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이때 연호는 인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줄치고 들어갈게요. 무왕. 자, 우선 들어갑시다. 고왕이라고 있죠. 고왕이 대조행이에요. 고왕 줄치고 끝. 자, 이제 발해 발정에서 첫 번째 배웠던 사람 무왕 줄 칩시다. 이름도 무해야. 쌈박질 잘했으니까 무해래요. 같이 외워두면 되겠죠? 무왕이 이름이 뭐라고요? 무해 잘했다, 쌈 잘했다, 무해. 연호 하나 줄 치고 인안. 당과 신라의 무슨 관계? 적대 줄 쳐요. 그 다음에 이 적대 관계를 보여주는 사건이 어떤 장군 파견했다는 거 기억하면 되죠? 장문효 장군 이렇게 줄 쳐놓으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요거 무왕 이렇게 쓰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왕 들어갑시다. 문왕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때가 무슨 관계였다? 무왕 때가 무슨 관계? 대립이었죠. 그럼 이제 문왕 때는 결국 막아냈단 말이야. 발해가 이 공격도 막아내고 요 공격도 막아냈습니다. 그럼 당나라 입장에서 계속 공격할 의지가 있을까요? 없겠죠. 또 하필이면 이 새끼들이 누구의 후예야? 고리 후예잖아. 된통 당한 적 있잖아. 그래서 이제 뭐더라? 당과도 무슨 관계로 바뀌더라? 이제 친선 관계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해 입장에서도 대부분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부분 선진적인 좀 좋은 기술이나 좋은 문화들은 다 어디서 갖고 온다? 당으로부터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발해 입장에서 당과 뭐더라? 친선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신라랑도 이제 무슨 관계? 굳이 같은 민족인데 계속해서 지리볶고 싸울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신라랑도 무슨 관계로 바뀌더라? 친선 관계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문왕 때는 그냥 뭐더라? 요 사람은 다 그럴 문자.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려요. 그럴 문자. 그럼 이때 대립 아니면 친선 관계? 친선 관계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때 천도도 많이 했어요. 천도 하필이면. 발해는 천도도 많이 했던 거. 그냥 뭐 중경에서 상경, 상경에서 동경으로 천도 많이 했던 게 문왕이 되겠습니다. 뭐 많이 했다고요? 천도 많이 했다. 천도 2번이나 했습니다. 조금만 보면은 그 발해 수도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발해 수도는 이 정도쯤이에요. 제일 위에 있지요. 이걸 나 제일 윗상자 써서 상경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동쪽에 치우쳐 있으면 무슨 경이 나올까요? 동경이라고 말할 뿐이고, 이건 제일 남쪽에 있거든요. 남경.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중경과 서경. 수도가 몇 개 있다? 5개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의할 점은 이 정도가 되겠죠. 신라는 몇 소경이고 소경이고 소경이고, 얘는 수도 자체가 몇 개 있었다? 5개가 있었다. 그 뜻이고요. 얘는 중경에서 어디로? 상경에서 어디로? 동경으로 이렇게 천도했던 사람이 문왕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성왕이라고 있거든요. 걔가 다시 어디로 천도하고? 상경으로 재천도해. 그 이후 재천도는 없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2개는 나중에 공부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 무슨 관계로 맺어졌다?
친선관계, 그 다음에 천도 몇 번 했다? 2번 했다. 그럼 문왕 들어가시면 돼요. 그 얘 딸이 있거든요. 얘 딸이 둘째 딸과 넷째 딸인데, 둘째 딸이 뭐더라? 우리나라 양시로 된 무덤이에요. 정예공주묘. 그 다음에 넷째 딸이 뭐더라? 정효공주묘라고, 또 뭐더라? 벽돌 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발에 어떤 공주들이 나오죠. 아버지가 누구란 것만 기억하자. 문왕이다. 딱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발인데 딸 2명 나왔고 아버지. 그럼 누구라고? 문왕이다. 딱 그렇게만. 자, 그래서 우리 문왕 끝났고요. 이제 진짜 다 끝났습니다. 어려운 내용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많은 왕들 있다가 누구 때? 발의 선왕 때. 이 선왕 때가 뭐다? 최대 전성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디로 진출하고? 요동으로 진출해요. 어디 진출했다고요? 요동 진출. 요동 진출. 요거 하나만. 여기가 압록강 하류였던 거 기억나시죠? 조금만. 이게 지역이 이렇게 돼요. 중국 애들이 하나가 중국지로 튀어나오고 들어갔다가 우리나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역이 요쪽에 무슨 강이냐면 라오닝 강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무슨 강? 우리나라 말로 해. 요하가. 무슨 강? 요하가. 그래서 여기 요하강 동쪽 있죠. 이걸 요동. 여길 뭐란다? 요성 이렇게 말해요. 합쳐서 유룡지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가 바로 뭐더라? 지금 빛 꽂힌 거. 요하강 동쪽. 여기가 무슨 지역이다? 요동지역이 되죠. 발에는 동모산이 여기 근처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뭐더라? 계속 성장해 나갔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 발에 누구 때는? 선왕 때는 어디까지 진출했더라? 요동까지 진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의의가 왜 크냐면은 고구려의 가장 유명한 성이 요동성이잖아. 우리가 이 요동 지역을 갖고 있죠. 강이 흐르고 있지. 중국들이 공격할 때 이렇게 삥 돌아와야 된단 말이야. 시간 벌기 되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요게 또 엄청난 또 무슨 산지야? 철광산지야. 활촉을 많이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군사 요충지가 바로 요동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에는 되게 누구 때? 선왕 때 유동지역을 정복하면서 고구려 옛 땅을 싹 다 복속했더라. 그 시대가 바로 선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부로부터 이때 무슨 성국이라는 칭호를 받더라? 바다 동쪽에 융성왕 국가다. 무슨 성국 칭호를 받더라? 해동 성국 칭호 받을 때가 바로 발의 선왕 때.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딱 2개예요. 발의 선왕 때 어디 진출했다? 요동.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성국이라 칭호 받았다? 해동 성국의 칭호 받았더라. 이렇게 잘 나갔던 발해가 갑자기 멸망하게 된다. 누구의 침략으로 인해서? 거란의 침략으로 갑자기 끝나게 됩니다. 왜 갑자기 거란의 침략이 끝났다? 여기에 우리 영산 있죠? 무슨 산이 있습니까? 백두산 있죠? 백두산 2차 폭발이 일어났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화산 폭발이 크게 일어나 보니까 엄청나게 어지럽겠죠. 그 기회를 틈타서 거란족이 침략하면서 926년에 끝났던 게 발해가 되겠습니다. 926년 몇 세기야? 10세기죠. 그러니까 이제 고려왕조로 가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발해왕은 몇 명 배웠다? 3명.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줄치고 말씀드릴게요. 문왕 줄치고 대응. 우선 문왕 줄치고 대응 줄치고 무슨 관계라는 거 줄치면 돼요? 친선. 그 다음에 신라도 줄쳐요. 신라도 요거예요. 방금 전에 말했던 거. 여기가 상경, 그 다음에 동경, 동쪽. 그냥 이렇게 상경에서 이쪽으로 가게 되죠. 일본 도라고 해. 일본으로 가는 길. 상경, 동경, 남경을 거쳐가. 그럼 신라로 가는 길이죠. 무슨 도? 신라도. 상경에서 그냥 바로 가. 거란도. 영주도와 조공도. 당나라 가는 거. 그래서 수도가 몇 개고? 5개 했죠. 5개 뭐 했었다? 길이 있었던 곳. 거기에 발해다 딱 그 정도만. 신라도는 어디가 교류했던 길이더라? 문왕과 발해와 신라가 교류했던 길. 그걸 무슨 도라더라? 신라도.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신라도가 개설된 건 당연히 문왕 때라는 거 암기 안 해도 되겠죠. 무왕 때는 누가 대립관계했어? 강과 신라랑 싸우던 시대잖아. 그럼 신라도가 개설된 건 누구더라? 친성계로 바뀔 때 누구 때더라? 문왕 때구나.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만 기억을 해서 문왕 때는 무슨 관계다? 친성 관계다. 요걸 기억하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경, 상경, 동경. 천도 몇 번 했어요? 2번. 그거 하면 누구더라? 문왕. 발해 성왕은 건너뛰어요. 선왕 줄칩니다. 선왕. 건흥 줄치고요. 요동과 해동성국. 그 다음 5경 15부 62주 줄쳐놓으면 돼요. 그 다음 멸망은요. 누구 족에게 끝났더라? 거란족에게 끝났다. 여기까지가 발해가 되겠습니다. 이난
대응 연호상했어요. 순서를 인대예요, 인대.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인한 대응. 건응도 있는데 대부분 인항 대응이 많이 나와요. 그냥 선택지 자체로 인항과 대응 연호상했다. 그럼 어떤 나라구나? 발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연호 어려워하지 말고 영락 연호. 영락. 이건 해줘요. 관계토대화. 그 다음에 건원이 법부항했죠? 인항과 대응하면은 발해구나. 그렇게만. 순서대로 뭐라고? 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인항만 나오면 누가 되고? 무항이고. 대응 나오면 누가 된다? 문항이다. 거기까지. 자, 그 문제 발해 마무리되었고요. 오른쪽 지도 봅시다. 남북후시대 지도 보이죠? 지도 살짝 보면 되고, 우리 신라와 발해의 관계는요, 초창기 때 무슨 관계? 대립이었다가 무슨 관계다? 친선. 그래서 신라랑 발해는 친선과 대립이 교차했다. 그렇게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땐 이렇게 일종의 라이벌 관계 그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친할 땐 되게 친해요. 하지만 싸울 땐 뭐다 또 싸우고 그런 관계였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이가 좋을 땐요, 신라가 편지를 보내요. 발해 국왕님 잘 계셨습니까? 신라 국왕님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사이가 안 좋을 땐 막 욕을 해놓습니다. 발해 족장 새끼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럼 발해는 뭐 신라 쓰레기 놈들아 뭐 이런 식으로 신라 잔 이런 식으로 실제 욕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쟁장 사건이라고 있죠? 등재 서열. 요건 뭐냐면 얘네들의 라이벌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발해 사신. 사신이 뭐예요? 외교 사절단 말하죠? 재미없을 수 있는데 한번 들어봐요. 발해 사신, 신라 사신이 있는 거야. 둘 다 황제를 이제 당나라 황제를 만난 자리란 말이야. 서로 앞자리에 앉겠다고 싸웠던 사건이에요. 왜? 내가 신라 놈 뒤에는 못 있는다. 저 새끼들보다는 우리가 낫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일종의 뭐다. 무슨 관계인지 알겠죠? 라이벌 관계. 그런 의식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등재 서열 사건은 뭐냐면은 발해와 신라 놈들이 빈곤가에 응시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하필이면 신라 애들 있죠. 신라가 1등을 먹은 거야. 그 얘가 발해 놈이 2등을 했어. 빈곤가에서.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던 발해 아버지가 우리가 다 줘도 신라 놈한테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따지러 가요. 당나라 가서. 야, 신라한테 지는 건 진짜 쪽팔리다. 우리 아들 1등을 해달라. 이런 뇌물 먹인 사건도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더라? 등재 서열 사건. 그러니까 발해와 신라는 뭐라? 같은 민주라는 그 시간에 일종의 뭐다? 경쟁 관계에 있었다. 그런 걸 보여줍니다. 이런 거 다 알 필요는 있다 없다? 없고 그냥 한번 딱 들어봤으면 되는 거. 들어봤으면 됐습니다. 자, 그럼 됐고. 아이고. 말다. 밑에. 발해 통치도 자 조금만 삼성 육부 줄치고 중정대 줄쳐놓으면 됩니다. 자, 우리 발해 통치도에서 몇 성 몇 분 배웠었다? 삼성 육부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삼성 육부 줄치고 중정대가 뭐한 거다? 감찰 기구가 되겠습니다. 중정대는 이렇게 문제 어렵게 나올 때 물어보는 거. 그다음 발해 대학교 하나 줄쳐나요? 주자간. 자, 대학교 우리 세 개만 말해볼까요? 고구려는 뭐라 불렀다? 폐하, 신라가 국학, 신라가 국학, 주자감이 발해더라. 그 다음에 지방제도는요, 5경 15부 62주 그렇게 줄쳐놓으면 되겠고, 여러분이 봤을 때 발해 통치도는요, 깔끔하면 지저분해요. 좀 복잡해 보이지 않아요? 5경 15부 62주 말 그대로 진짜 대강 만들어서 그래요. 발해는 성장 속도가 되게 빨랐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마구마구 막 진출해 나간 거야. 그러니까 체계적이부터 그때그때마다 부를 만들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경 15부 62주 숫자 외울 필요 없고 복잡한 거 어디 거다? 발해 지방제도구나. 그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육부제도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공부했으면 됐고요. 자, 문제 싹 다 풀고 이제 마무리 지겠습니다. 발해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 자, 힘들었죠, 여러분들? 문제 풀고 정리합시다. 72번 밑줄군 이 나라. 자, 우리 문제집 페이지 20페이지고요. 문제 번호는 72번이 되겠습니다. 72번 밑줄군 이 나라. 밑줄군 이 나라. 이 나라는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고 부의 풍습을 갖추었대요.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게 되니 김씨가 남쪽을 차지했다. 대씨가 그 북쪽을 차지했다. 이 나라로 한다. 어떤 나라? 발해? 그럼 발해랑 관련된 거. 발해랑 관련된 거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넘기지 말고. 이 문제 좋아요. 그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했다고 하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부여씨. 우리 성왕이 나라 이름 뭐라 했어? 남부여랬더라. 부여의 성을 가진 나라. 백제. 백제가 망하고 어떤 나라 망했다고 배웠어요? 고구려 멸망했다. 그래서 남쪽을 누가 차지했다? 신라가. 그 북쪽은 뭐더라? 대씨가. 요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하더라. 그 기억니은 디귿으로 나올 수 있어요. 기억은 백제, 고씨는 고구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선택지 갑시다. 기벌포 전투 뭔지 알고 있죠? 매기, 삼국통일전투란 거 알고 있죠? 구조소경, 무슨 왕?
신문왕. 4번에 건원만 동그라미 쳐요. 건원 누구의 연호였다? 법홍아. 개국, 대창, 홍제는 진흥왕이거든요. 근데 건원이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리장성. 요거는 고려 때 나왔을 천리장성이니까 건너뛰시면 됩니다. 도령포부터 압록강은요, 우리가 나중에 뵐 고려 천리장성입니다. 우리 고구려 천리장성 연개소문 배웠었죠? 걔는 부여성부터 비사성. 따로 필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73번. 가구강. 어려운 문제. 이게 발해 문제 중에서 되게 어렵게 나왔던 문제예요. 대종에 들리는 무왕. 무왕 뭐 했더라? 쌈박질했다. 그 다음에 당과 대립관계 맺었다. 그러나 이해직이한. 무왕 다음에 누구 배웠습니까? 문왕 배웠죠. 문왕이 없지만 고르란 내용이에요. 문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독자적 연호 사용했다. 발해 모든 왕들은 독자적 연호 사용했습니다. 인한, 대응, 건웅, 준웅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요동진출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성왕이 됩니다. 선왕. 그래서 틀리고. 디귿번.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겼던 거.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번. 그 다음에 리을번. 이건 확실하게 맞죠. 그래서 기역과 리을만 맞히면 알아서 몇 번 나온다? 4번밖에 안 나와요. 기역, 리을 선택지는 없잖아. 솔직히 디귿번 되게 어려워요. 디귿번은 왜 어렵냐면은, 디귿번 선택지가 왜 짜증나는 거냐면은, 들어만 봐요. 어차피 문제 맞출 수 있게 나왔잖아. 상설교통론 기억나지 여러분들? 그것만 기억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고, 중경에서 상경, 상경에서 동경 같은 게 문왕이고, 그 다음에 성왕이라고 있어요. 걔가 동경에서 상경으로 다시 천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구분한 건 좀 어렵잖아. 그치요? 그런데도 못 알아. 이거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자, 그 다음에 74번. 자, 이건 여러분이 꼭 맞힙시다. 옳지 않는 거. 왕자 대봉해각. 벌써 끝났어요. 왕자가 무슨 시야? 대시잖아. 그럼 그냥 어떤 나라밖에 없다? 발해구나. 그거 하나 맞히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윗자리에 있기를 청하였다. 뭐 자리 다툼했던 거, 쟁장 사건,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료. 남의 압록 부여, 사성이 고려 옛 땅이다. 신라의 청정군에서 채송까지 세 개의 역이 있었다. 뭔지 알겠죠? 고구려 옛 땅을 복속했고 신라랑 가던 길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뭐더라? 발해. 그럼 발해랑 옳지 않는 거. 해동성국이라 불렸던 거 기억나시죠? 발해 지방제도는요, 5경 15부 62주. 그 얘네 연호. 이렇게 선택지로 많이 나와요. 인왕, 대응 나왔다. 발해 연호구나. 그럼 이제 4번과 5번 중에서 몇 번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더라? 4번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4번. 요건 어떤 나라가 되더라? 위화부 등 13부. 요건 좀 어려운데 신라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고려국왕했다는 기억나시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75번. 대종이 세운 이 나라. 상수리 제도는 신라 거. 한해 춘약받아 멸망했던 고조선. 골품제는 신라 거. 4번은요. 우리가 많이 배웠던 호명그릇. 광개토대왕이 되죠? 정답은 5번. 자, 76번. 밑줄금 왕의 제기간. 왕은 동생 대무를 보냈다. 왕은 장문을 공경했다. 왕의 제의식이 누구 때더라? 무왕 때가 되겠습니다. 발해 무왕 때. 여러분들 계로왕을 전사시킨 건 장수왕인지 알고 있죠? 사비천도했던 건 백제왕. 백제왕 누구 했다? 성왕이고. 상대등 어디 거다? 신라 거지요. 신라 거. 날려버리고. 그러면 요때 발해랑 관련된 게 4번과 5번이거든요. 그런데 건국한 건 누구야? 무왕 아빠 대조영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된다?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시고 77번. 이 탑은 이 탑 눈에 박아놔요. 눈에 꼭 기억해 두십시다. 8세기부터 10세기. 남북국 시대네. 77번입니다. 문제. 무덤 위에 벽돌로 탑을 쌓았대. 벽돌탑이래요. 그 다음에 정효공주 무덤에서도 뭐 양식을 표현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어디보다 발해 석탑이 되겠습니다. 발해랑 옳지 않는 것. 말, 목피, 인사. 잘 모르겠다. 인왕대응은 확실하게 맞더라. 정당성 잘 모르겠지만 4번 우리가 지방간의 감찰자 외사정. 사정부 외사정. 어디에 지방제도였다? 신라의 지방제도.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일본에 보낸 국수의 고구려 후임을 밝혔더라.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77번에 우리가 안 배웠던 건 정당성의 대내상. 그거 아직 안 배웠던 거죠?
그 다음에 발해 특산품 말이에요. 여러분들 발해가 있는 곳이 어디야? 북방민족이니까 말이 유명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요동적인 옥으로도 많이 유명해요. 그래서 말, 주옥, 모피 이런 게 특산품이었다는 거 하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78번 들어갈게요. 다음 수업 장면에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는 거. 자, 우선 나라 먼저 적어요. 가에다가 뭐라고 적으면 되고, 당 적으면 되고, 가에 나는 뭐라고 적으면 돼요? 발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신, 다에다간 신. 그 다음 라는요, 왜? 1번 당나라는 빈곤과 접수를 조절하여 일부러 얘네들 경쟁관계도 부추기기도 했었습니다. 2번 당과 발해가 초창기부터 친했어요. 초창기 땐 대립이었죠. 막아낸 다음에 전쟁 끝난 다음에 문왕 때부터 친성계룡한 거죠. 그래서 이게 바뀌었으니까 정답이 몇 번이더라? 2번 고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다 뭐더라? 맞는 얘기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해는 제가 설명만 길었지 외울것 많이 없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치요? 우리나라 민족 역사 한번 들었으면 됐고, 여러분이 할 거 누구누구 있었다? 무왕, 그 다음에 문화 땡땡땡 있다가 발해 선하, 그 다음에 누구한테 멸망했다? 거란에게 멸망당했더라. 딱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치돈 우리가 고려 통치도 할 때 그때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통치돈 직급 뭐더라? 삼성육부이 발해 거고, 지방제도가 복잡한 거 뭐더라? 발해 거. 거기까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페이지 13페이지 우리 딱 고려 왕조가 시작할 때기 전까지만 딱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3페이지 거기 필수 자료로 가보세요. 필수 자료로 후 삼국이란 지도가 보이죠, 여러분들? 요거 후삼국 통일 시기 그거만 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우리 쉽시다. 그럼 후삼국이 뭐냐면요, 우리가 신라하대 때 어떤 놈들이 등장한다고 배웠습니까? 신라하대 때 지방의 독자적인 세력들, 호족들이 등장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호족들이 등장하고 이 호족 중에서 힘센 놈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힘센 놈이 뭐가 되더라?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견훤이라던가 궁예라던가 왕건 그런 놈들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족 중에서 이제부터 다 포섭하게 된 거야. 그 중에서 첫 번째 어떤 놈? 요 후백제를 만든 놈 누구 들어봤습니까? 견훤 안 들어보셨나요? 이 견훤이 보다 딱 900년에 이제 요 지역 전라도 지역을 다 보더라 통합한 다음에 후 백제를 건국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잖아요? 여기에도 수많은 호족들이 다 이제 뭐더라? 누구 밑으로 들어간 거야? 견훤 밑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후백제 맞는 놈 누구라는 거 기억하면 되더라? 견훤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얘 출신 지역 보면요, 얘 군발이 출신이야 이놈. 예, 군진 출신, 군사 아버지 때부터 군발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투력이 뭐더라? 막강했던 게 뭐더라? 요 견훤이 되겠고요. 하나 물어볼게요. 신라랑 친선 아니면 적대 관계? 한번 찍어봐요. 틀려도 괜찮아. 친선 아니면 적대 관계? 마음속으로 정했네요. 적대 관계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견훤이라고 생각해봐. 여기 어디 지역이야? 후백지 지역이잖아. 누구한테 배신당하고 망한 거야? 신라놈들한테. 그럼 신라 백성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의장의 원수를 갚아놓으면 되더라. 이래야지만 애들이 따라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뭐더라? 신라랑 엄청난 무슨 관계 맺었더라? 적대 관계 맺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과도 외교 관계 맺었다? 맺었더라. 요 내용이 딱 견훤이 되겠습니다. 견훤 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애울 거 견훤 무슨 세력? 군발이. 알겠죠? 군발이. 그 다음에 뭐더라? 신라랑 무슨 관계? 적대 관계. 딱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줄쳐봐요. 견훤 후백제. 군진 줄치고 하나 빼먹었다. 완산주. 제가 빼먹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 전라도가 왜 전라도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라북도에 전주 있잖아. 비빔밥. 전주. 전라남도에 광주 옆에 나주라고 있어요. 나주배 유명하잖아. 그죠? 네. 전주와 나주 합쳐봐요. 전라도. 한마디로 이 예전에 이 전라북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더라. 요 충지가 전주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도읍지가 어디였다? 전주. 그 당시엔 뭐라 불렀다? 완산주라고 불렸습니다. 사례에 완산주 나오죠. 그럼 누굴 말하는 거다? 견훤을 의미하구나.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했고, 자, 그럼 이제 어디 갑시다. 또 견훤 빠이빠이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후구를 만든 놈 누구 들어가면 되죠? 네, 궁에 들어가면 돼요. 궁에. 이 궁에는 재밌는 게 신라 왕족 출신이었어요. 이놈이 신라 왕족 출신. 신라의 왕족 중에 하나였다가 얘는
신라 왕위 계승 전쟁에서 쫓겨내려간 놈이 되겠습니다. 이 궁예하면 이 사람 얼굴 인상 깊지 않나요? 이거 애꾸눈 새끼 많이 보셨죠? 이 애꾸눈이 된 게 어렸을 때 왕이한테 죽을 뻔한 거야. 그래서 보모가 이를 살리기 위해서 창가에 던져버립니다. 그 던질 때 떨어진 나무까지 찔려서 눈깔 하나 빠졌다고 해요. 그러고 이제 뭐더라? 얘 이제 절에 들어가서 몰래 신문을 숨기게 살아갔던 게 바로 궁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예는 그러다 보니까 신라에 대해서 무슨 관계 맺었을까요? 얘 또한 친선함 적대 관계. 엄청난 신라 왕실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던 게 뭐더라? 궁예가 되겠습니다. 그 얘는 정치를 처음에 되게 잘했어요. 왜냐하면은 민간에서 자랐잖아. 서민들의 삶을 직접 몸소 겪다 보니까 엄청나게 정치를 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부하도 다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궁예는 뭐더라? 광평성 등 여러 가지 관제도 많아서 정치를 잘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 만들었다? 얘가 900년에 후백제, 얘가 901년에 바로 뭘 만들었다? 후고구려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궁예 밑에서 자랐던 놈이 누가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또 여기에 포함됐다? 왕건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왕건이 송악 지역의 세력이었고요. 바다 세력이었어. 장보고처럼. 그래서 얘가 바다 타고 어디를 많이 공격했다? 여기 나주 지역을 그렇게 많이 공격했습니다. 후백제를 보더라. 견제할 때 최고의 공이 있었던 게 왕건. 그래서 궁예 바로 밑에 실력자가 왕건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궁예가 정치를 계속 잘하면 되는데 얘가 점점 미쳐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신이 뭐더라? 미륵부처다. 자신이 신으로 신격화시킵니다. 그래서 실제 바깥에 나갈 때 사람들 오고 연기도 피우라고 해요. 신처럼 보이려고 막 돈도 뿌려주고, 그 다음에 저 눈깔 하나 갖다가 뭘 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다. 독심술수할 수 있다. 일명 관상법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거짓말했는지 아는지를 지가 다 알아맞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하 장수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해요. 너 반란하려고 했지? 이 순간 얘는 다 죽음이야. 했다고 해도 죽음이고, 안 하면 관상법, 거짓말했네, 또 죽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부하 장수를 계속 죽여놨던 게 바로 누가 됩니까? 궁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차 또래가 돼가고 정치를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 후계자 누가? 왕건이가 918년에 누굴 내쫓고? 궁예를 내쫓고 드디어 무슨 왕조? 무슨 왕조를 만들더라? 고려 왕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이거? 됐고, 자 봅시다. 자, 첫 번째가 뭐가 되더라? 요거 기억하면 돼요. 지금 첫 번째 우리 지금 3개 배웠어요. 무슨 나라 만들어지는 거? 후백제 만들어진 거. 두 번째가 무슨 나라? 후고구려. 여기서 유의할 점. 얘가 만든 건 무슨 나라? 후고구려. 고려 왕조가 만드는 건 누구더라? 왕건 918년. 얘는 후고구려, 얘는 고려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얘를 내쫓고 만든 나라가 918년에 왕건의 고려 왕조. 지금 3개 됐죠? 그럼 이제 왕건이가 이제 뭐 해야 돼? 후삼국을 뭐 하는 과정? 통일해야 되겠죠? 그 통일하는 과정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이 왕건의 얼굴 보면 이게 왕건의 실제 동상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부처님 동상 얼굴 모양이죠. 그렇죠? 이 사람은 전투력이 높았던 게 아니라 인덕이 되게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딱 얼굴만 보더라도 신라랑 무슨 관계? 적대 아니면 친선관계? 친선관계 맺고, 그 다음 부하 장수를 되게 우대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지방의 호족들이 포악한 견훤이 통일되는 것보다 왕건이 통일되는 게 우리의 기득권을 본다. 보장받기 좋겠다. 그래서 모든 호족들이 왕건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건은요, 실제 전투보다는요, 다 주워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주워 먹는지 가봅시다. 지금 몇 개 배웠고? 3개 배웠죠? 926년에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어떤 나라가 멸망하더라? 발해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해가 멸망하니까 발해 유민이 어디로 들어간다? 고려로 기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늘어나죠. 군사력과 경제력이 높아지는 효과입니다. 전투력 만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봤을 때 여러분이 신라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견훤한테 이 신라는 이제 가망성이 없어. 곧 있으면 끝날 나라야. 아무래도 이제 가망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항복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항복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까요? 견훤 아니면 왕건? 생김새 비교해봐요. 얘한테 항복하는 거 아니면 얘한테? 얘가 훨씬 낫겠죠? 그래서 왕건한테 보더라 항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해도 먹고 신라도 주워 먹고 다 주워 먹었죠. 후백제도 공격하러 갔다가 죽다 살아나요. 그만큼 견훤이가 쌈박질을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필이면 또 후백제에서 내분에 빠져요. 첫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첫째 아들 신검이가 의욕만 있고 실력이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넷째 아들 되게 이뻐하고 얘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 신검이가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아버지를 유폐시켜버려요. 가둬버립니다, 절에. 근데 견훤이가 또 어때? 옛날에 한가닥 했죠.
탈출해. 실력도 만방이죠. 그리고 이제 왕건한테 가서 우리 아들 홍구멍 내주러 가자. 그래서 견훤과 왕건이가 신거미를 없애면서 후백제마저 병합하면서 후삼국이 통일되게 됩니다. 됐나요 여기? 세 개만 해봐요. 후백제, 후고려, 고려지요. 그 다음 어떤 나라? 발해, 신라, 발신이에요. 거꾸로 하면 안 돼. 신발하면 시발됩니다. 발신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어떤 나라 끝냈다? 후백제마저 끝냈더라.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줄쳐요 이제. 자, 궁예 줄치고 신라 왕축 줄치고 신라랑 적대관계. 그 다음에 제발 좀 알아둘 게 그거예요. 광평성 그거 하나만 줄쳐놓읍시다. 광평성 그거 하나만 줄치고 광평성. 그게 후고래 관직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관직 중에 하나인데 광평성도 얘가 처음엔 정치 잘했기 때문에 이 관제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더라? 왕건이도 이걸 계속 이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예하면 광평성 그거 어렵게 나올 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국호 봐볼래요? 그 밑에 뭐 왕건이가 나주 점령했던 건 중요하지 않고 국호에 마진태무, 연원, 무태, 성체, 수도마태, 정계 애울 필요 있다 없다? 없더라. 이놈이 변덕쟁이라서 나라 이름도 많이 바꾸고 연호도 많이 바꿨다.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건너뛰시고 자 이러면 줄치고 고려 왕건 고려 줄치고 918년. 그다음 신라랑 무슨 관계 맺었다고 배웠었죠? 친선. 자 순서대로 발해 유민 먹었습니다. 발해 유민 발해. 그 다음에 공산전투 고창전투 밑에 살짝만 주세요. 공산전투 고창전투. 그 다음에 동그라미 부분에 신라항복 줄치고 선산 1, 2천 전투 줄치고요. 그 다음에 후삼국 통일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커다란 맥락은 잡았지요. 근데 갑자기 세부적인 내용 하면 힘들어지니까 크게 잡아요. 후백제, 후고려, 고려방조 3개 됐지요. 그 다음 어떤 나라 먹고? 발해. 근데 신라 먹기 전에 이 견훤이가 신라를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신라가 왕건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왕건이가 와서 도와주러 왔다가 팔공산 전투 대구에서 싸웠다가 크게 당해요. 그 다음에 안동에서 다시 한번 이기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라는 뭐더라? 항복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여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견훤이가 어떻게 되더라? 유패당했다고 했었죠. 그 탈출해서 뭐더라? 왕건이와 손잡고 신거미를 없애버리잖아. 그 전투를 선산 1, 2천 전투라고 한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더라? 전투 이름이 좀 어려우면 나중에 해도 됩니다. 크게 어디까지만 들어가자? 3개 만들어지고 발해 신라 후백제 요거 기억해두고 나중에 여력될 때 신라 먹기 전에 고공전투 있었다. 팔공산 고창 전투 있었고 마지막 전투가 뭐더라? 선산 1, 2천 전투. 그거만 더 추가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나올 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내가 말한 거. 자 그래서 후삼국 통일 이렇게 쓰면 되고요. 우리 문제 풀고 바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운 내시고 7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9번. 다음 가상 드라마가 다루고 있는 시대상으로 옳지 않는 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79번. 거기 보면 애꾸는 궁에 가운데 있는 거 주인공인가? 왕건. 세 번째 누가 될까요? 견훤. 거기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거 옳지 않은 거 최용장군. 여러분 최용장군 들어봤죠? 그 이성계랑 같이 있던 라이벌 고려말 장군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최용장군 나오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나오시고요. 견훤, 왕건 그 다음에 얘들 다 보더라? 호족 출신한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궁에는 무슨 신앙을 자처했다? 미륵 신앙도 자처했더라. 자 그 다음 이제 80번 들어갑시다. 가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 시기로 올바른 거 호족 아작의 아들 완산주 줄쳐놓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배신당했더라? 아들한테 뒤통수 당했던 거 누가 됩니까? 견훤. 그럼 견훤은 언제 때 활약했던 놈이다? 후삼국 때 활약했던 놈이죠? 그럼 후삼국 시기로 가면 됩니다. 후삼국 시기로. 그럼 후삼국 시기는 어디야? 신라 하대잖아.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 통일할 때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1번. 어렵게 나왔던 문제. 후삼국 시대에 이끌어간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을 소개해 주세요. 신라 왕족의 출신이래요. 원래는 양길의 부하였다가 세력을 넓혀서 후고를 만들었더라. 누가 됩니까? 궁예가 되겠습니다. 궁예와 관련된 걸 고르면 돼요. 북한산 순수비는 누구더라? 진흥왕.
그 다음에 중앙군으로 구서당을 설치했다. 구서당 십정은 신라 거란 거 알고 있죠? 틀리고. 미륵사를 건립했다? 예, 미륵 붙였지 미륵사를 건립한 건 아닙니다. 3번은 뭐더라? 일부러 함정 문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륵사를 누가 창건했다는지 몰라도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신라의 적극적인 우호 정책은 적대관계였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더라? 5번.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 거. 그 철원 지역으로 얘가 도읍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궁예 하면은 조금만 이게 무슨 강이죠? 빨간가? 한강이 되죠. 고려 수도 때문에 말할 거야. 어차피 그 서울 바로 위쪽에 예성강이라고 있단 말이야. 개성공단이 있는 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차 타고 1시간이면 가는 곳이야. 그냥 거의 강이 겹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 바로 위에 있는 거, 여기가 고려의 수도 뭐라 하더라? 개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역이 바로 송악 지역이야. 왕건이가 활약했던 곳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왕건이가 점차 쌈박질도 잘하고 부하 장수도 많아지니까 궁예는 원래 송악에 있다가 나중에 도읍으로 옮긴 거예요. 강원도 철원으로. 왜? 왕건 세력을 좀 힘을 빼기 위해서. 그래서 철원으로 도입했던 게 궁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 봐두시면 됐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2번 문제. 자, 거기 완산주 나와 있죠. 완산주. 이것도 문제 어렵게 나왔습니다. 완산주. 이거 누구더라? 견훤. 잘 찍어봐요. 이 후삼국 문제는 제가 잘못 갖다 놓은 거예요. 제일 어려운 문제만 이상하게 제가 갖다 놨어요. 죄송해요. 원래 쉬운 문제 갖다 놨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만 갖다 놨습니다. 지방을 5방으로 정비했다. 대부분 5다 5방 나오죠? 다 삼국시대 이렇게 빼버리면 돼요. 5부가 고구려였고 5부 5방이 백제였거든요. 그래서 5나 5방 나오면 다 고구려 백제구나 빼버리고 2번 잘 모르겠고 3번 구서당 구석은 X 해놓으면 되죠. 구서당 X 해버리면 되죠. 구서당 신라 거니까. 광평성 제가 강조해드렸죠. 광평성 자주 나온 선택지입니다. 누구라고요? 궁예. 그럼 이제 2번과 5번 나와있죠. 철원천도한 거 방금 말씀드렸죠. 궁예라고. 그럼 정답 알아서 몇 번 한다? 2번 후당과 월과도 외교관계했던 게 견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후삼국 여기도 이제 좀 의외로 자주 출제돼요. 여기 나오면 애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잘 공부 안 한 파트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습 잘 해두시면 되고,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편